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계기용 변압기의 결선과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380V 선로에서 계기용 변압기의 PTB는 380에 110V이다. 지금 선로가 전압이 얼마래요? 네, 380V예요. 아래의 그림 보고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지 마시고 자, 요 그림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X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X는요, 이제 단선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선로의 선간 전압이 얼마다? 380V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선 사고 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1차 측 V결선, 2차 측 V결선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PTB가 380대 110V니까 2차 측은 당연히 몇 볼트가 나오겠어요? 110V가 나오겠죠.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기 380, 여기 380, 여기 110, 여기 110, 여기 110 모두 다 110V가 나오겠죠. 무슨 결선일 때? V결선일 때. 근데 지금 정상적인 결선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단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V1, V2, V3의 지시값을 계산하세요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몇 볼트였어요? 380볼트였어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도 얼마 걸리는 거예요? 380볼트가 걸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선이 됐죠. 여러분 여기서 탁 끊어지게 되면요, 얘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 맛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1차 측이 맛이 가니까 당연히 2차 측도 여러분 몇 볼트예요? 0볼트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유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80볼트고 자, 여기는 몇 볼트가? 110볼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V2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네, 110볼트고 V1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0볼트예요. 자, 그러면은 V3만 보자고요. V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몇 볼트 걸렸어요? 110볼트 걸리니까 V3에도 여기는 0볼트니까 0 더하기 110은 얼마다? 110볼트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보시는 분들도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혼동이 됐던 게 요 그림 양가로 B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지금 딱 보면 이게 정상적인 V결선은 아니죠. 1차 측이 병렬이에요. 이게 여기 단선 사고 나기 전에 1차 측이 뭐다? 병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직렬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정상 상태에서 선로와 선로의 전압은 몇 볼트? 380볼트가 걸렸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끊어지면서 얘는 병렬이 아니라 뭐가 된다? 직렬이 됩니다. 그럼 직렬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전압이 반땡 반분이 된다. 나누기 2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직렬일 때는 전압이 분배가 되죠. 그래서 380볼트가 걸리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여기가 몇 볼트? 반땡인 190볼트가 뜨게 되는 거예요. 몇 볼트? 네, 190볼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요거 잠깐만 볼게요. 뭘 보시냐면 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할 때 이렇게 플러스고요. 계속해서 갈게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나오니까 플러스. 극성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요 비율대로 이제 다운이 될 텐데 380에 110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운하면은 190볼트 걸렸을 때는 또 반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몇 볼트 걸려요? 원래 110인데 110의 반땡이 얼마죠? 죄송해요. 반땡이라고 해서 자, 55볼트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55볼트, 여기 몇 볼트? 55볼트가 뜬다. 그래서 V1하고 V2에는 각각이 몇 볼트가 떠요? 55볼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했던 게 요 V3죠. 여러분 잘 보시면 V3는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또 여기에 걸려요. 그럼 전이가 마이너스 같아요. 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야지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리는 것은 플러스 55 또는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다? 0볼트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55에 빼기 55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잡으셔도 되시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3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2차 전격 전압이 동일한 단상 변압기 A, B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A의 전격은 20, 그다음 퍼센트 임피던스는 4%, 그다음 변압기 B 전격은 75에 퍼센트가 5%라고 합니다. 부하 전압은 6000V로 동일하고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B도 동일하다고 하네요. 자, 이때 첫 번째 문제는 부하 용량이 60kg라고 한다면 A와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용량이 다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변압기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변압기의 분담을 보시면, 자, A 변압기는 용량이 20이고요. 그다음 퍼센트 임피던스가 4%. 그다음 B 변압기는 용량이 75kVA에 퍼센트가 5%라고 줬습니다. 그럼 두 변압기의 부하 분담을 보시면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분담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용량에는 비례하니까 그대로 20 나누기 7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가 되니까 반대로 A 변압기의 퍼센트가 밑으로 가겠죠. B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3분의 1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A와 B의 B가 3분의 1배라는 것은 결국 A 변압기의 분담과 B의 분담, B가 1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A 변압기가 1이 걸릴 때 B 변압기는 3배가 걸린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25%, 여기 75%가 걸린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1대 3이니까 여기 A 변압기는 전체 4분의 1만큼, 그렇죠? 25% 걸린다는 거고, B 변압기에는 전체 4 중에서 3배만큼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변압기의 부담 B는 전체 부하 용량 중에서 4분의 1배, 얘는 4분의 3배가 걸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지금 부하가 60kg를 걸었다면 당연히 A 변압기에 걸리는 부담은 전체 용량의 4분의 1배만큼이 걸리니까 15kg가 될 거고요. B 변압기에는 전체 부하 용량의 4분의 3배가 걸리니까 45kg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부하가 변압기가 20에 75니까 과부하 없이 잘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부하 용량이 120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하 분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전체 부하 120 중에서 4분의 1배가 걸리니까 A 변압기는 30이 걸릴 거고요. B 변압기는 4분의 3배가 돼서 90이 걸릴 겁니다. 그럼 둘 다 과부하가 되니까 이때는 운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 부하 용량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얼마까지 썼을 때 우리가 과부하를 피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A 변압기에 4분의 1배가 걸리는데 이 A 변압기의 전체 부하 용량에 4분의 1배가 걸리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다시 말하면 요 얘기는 A, B의 B가 전체 3분의 1배가 나온다는 것은 A 변압기가 어떤 부하 용량의 4분의 1배가 걸릴 거고 B 변압기는 전체 부하의 4분의 3배가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얘가 2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75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부하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여기에 80이 들어가면 A 변압기의 4분의 1배니까 최대 80이 들어가면 20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도 80을 넣게 되면 4분의 3 했을 때 70을 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 가능한 건 바로 8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하시게 되면 요 값으로는 우리가 이 A 변압기가 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최대 맥시멈 부하는 A 변압기 용량과 B 변압기 용량을
더하셔야 되는데 이때 비변압기 용량을 전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B와 퍼센트 임피던스의 A 값을 비교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에다가 B 변압기 75에 퍼센트 B 변압기가 5%, A 변압기가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80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80만큼 우리가 최대 걸었을 때 결국 A 변압기가 과부하 걸리지 않고 우리가 운전이 가능한 최대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 문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논리식과 우리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회로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들 쉽게 뭘로? 그렇죠. 논리식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출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출력이 2개짜리죠. 그렇다면 논리식도 2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Y1이라는 하나의 출력을 써주면 되겠죠. A와 Y1이라는 뭐 Y1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A를 먼저 쓰셔도 되고요. A와 Y1이 지금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 합.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B가 B접점으로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렬 곱 해주시면 되고요. Y2는 지금 Y1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전체 부정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접점 회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 한마디로 A와 B는 입력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Y1과 Y2는 출력으로 사용됐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왼쪽에 바로 입력을 써주고 오른쪽에 출력을 써주게 되는데 A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입력이자 출력인 자기유지 접점이 있네요. 그럼 자기유지 접점을 제가 위쪽에 잡았으니까 끌어올 때 아무래도 위로 끌어오게 될 테니 이렇게 5월을 만들어주고 자, 얘가 출발하여 뭐와 B의 B접점과 직렬 곱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직렬 곱 얘가 뭐다? Y1이 된다더라. 그러면 이 Y1을 어떻게? 그렇죠. 바로 자기유지 접점을 빼와야겠죠. 이렇게 빼서 자기유지 접점 넣어주시고 자,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Y2라는 애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얘의 부정은 Y2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마무리 완성이 되겠죠. 얘는 전체 회로가 이중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 단자 2개 그리고 입력 단자 2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